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반 고등학교랑 과학 고등학교에서 출신이 이제 의대생들이 의대에 와서 겪는 시험에 관련된 이제 다른 입장이 생기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저는 일반고를 나왔고요. 저희 의과 의대 때는 의대생 중에 한 30%가 거의 과학고 아닌 외고였고요. 즉 특목고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벌써 제가 의대를 졸업한 지도 그 당시도 과학고 아이들이 상당히 의대에 많이 왔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의대 이 두 친구들이 어떤 이제 의대 시험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의대 시험 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생리학 또는 뭐 생화학 같은 그런 게 있었는데 보통 예과 때 많이 배웁니다. 그런 이제 예과 2학년 때 배웁니다. 2학년 때 배우는데 이때 이제 생리학, 생화학이 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로 막 유급도 많이 시키거든요. 너 못했다 그러면서 생리학, 생화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1년에 나가는 진도가 보통 다른 과 이제 학생들이 전공 수업으로 듣는 생화학을 예로 들면 화학과나 뭐 생물학과 친구들이 생화학 수업을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에 끝내는 그 두께의 책을 엄청납니다. 뭐 몇백 페이지가 되거든요. 300~400페이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6개월도 아니고요. 한 학기 만에 그러니까 2분의 1 학기 만에 마칩니다. 즉 3개월 만에 이 책 한 권을 다 배우는 거예요. 3개월 만에 이 책 한 권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진도가 말도 안 되게 빨리 나가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빨리 나가는데 물론 뭐 의대생들이니까 그 정도 이제 공부할 역량은 있다고 생각하고 빨리 나가는데 솔직히 부담은 많이 되죠. 부담이 많이 되고 이런 걸로 저 의대 시험 같은 경우는 소위 유급이란 게 있어요. 유급 제도가 있는데 유급은 한 과목이라도 F가 뜨면 그냥 한 학년을 다시 해야 돼요. 한 과목을 나중에 다시 듣는 게 아니라 한 학년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딴 거 다 A뿔 받았어요. 전부 다 뭐 올레 A뿔 받았다. 이런 거 받아도 한 과목 뭐 생화학이랑 뭐 유기학 이런 거에 F가 떴다. 그러면 1년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배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다른 걸 A뿔을 받았어도.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런 생리학, 생화학은 너무 진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배려를 해주신다고 오픈북 야 너네 참고서 보고 이제 문제를 풀어도 좋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입장이 갈리는 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일반고 출신이고 일반고에서 공부를 뭐 거의 1, 2등 했겠죠. 의대를 갔었으니까 그것도 서울에 있는 의대를 갔으니까 그랬는데 오픈북 하면 솔직히 저부터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일반고 출신 애들은 외우는 거에 정말 특화되어 있거든요. 외우는 거에 특화되어 있고 어떤 게 이제 중요한 건지를 캐치해낸 다음에 그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오픈북은 이제 특정 페이지에 뭐가 있는 뭐 그런 것들을 외우는 건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옵니다. 문제가 더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오픈북을 하면 개념을 묻는 문제가 응용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본어에 있는 애들은 오픈북을 하면 시험 성적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학고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오픈북을 하면 일반고보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북을 하면 좀 불안했죠. 왜냐하면 쟤네들보다 이제 딸달 외워서 시험 성적을 더 잘 봤는데 소위 과학고 친구들은 얘네들은 그냥 오픈북 시험을 치면 그 외울 필요는 전혀 없겠죠. 대신에 그 나와 있는 개념들을 여러 개를 생각해서 응용하는 게 습관이 고등학교 때부터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문제 푸니까 얘네들은 성적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외울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 제가 생각을 해보더라도
진짜 일반고에서 제가 배웠던 그런 공부 방법이라든지 선생님한테 적용받았던 그런 것들이 정말 좀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때 정말 깨달았고, 과학고 친구들은 벌써부터 이런 개념 원리를 중요시해서 이제 개념을 응용으로 나가는 이런 공부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많이 체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픈북 시험 친다 그러면 의대생 때 항상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구장창 잘 외우는 게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장기인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오픈북은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죠. 공식 다 나와 있고 뭐 어디 부위에 뭐가 있다는 목차만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신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응용돼서 나오니까 응용 문제가 뭐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너 일반고 나와서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저희 의대만 해도 예를 들어 드리면 저희 의대 때 의료 물리학이 있었고, 여기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예과 때는 이제 일반 물리학인가? 어쨌든 일반적인 물리학을 배우는 게 있었어요. 이걸 교양처럼 배워서 이제 점수를 따야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저 포함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교양 물리를 들었었죠. 물리를 들었는데 물리학과 전공 수업을 같이 들었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중간고사가 나오고 제가 성적을 알기로 저희 과 애들이 뭐 거의 뭐 1등부터 N수를 다 채운 거예요. 일반 물리학과 이제 애들이 점수가 확 낮았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때 뭐 과학고 친구들은 물리 올림피아드 막 점수 높게 나오는 친구들도 많았었겠죠. 그리고 과학고 출신들은 당연히 물리학과에는 과학고 출신들이 많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일반고를 나왔지만 물리를 거의 정말 3년 내에 좋아했고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았죠. 물리를 정말 좋아해서. 수학은 좀 싫어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학에 관련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배웠어도 솔직히 이런 오픈북 상황에서 개념을 이해를 해서 응용을 시켜나가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접근 방식이 소위 말해서 수능 수학 고득점, 그러니까 수능 수학 킬러 문제들을 푸는 방법이거든요. 수능 수학 킬러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서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일반고에서 소위 말하는 중상위권 학생들이 문제를 여러 번 풀어요. 문제를 여러 번 풀면 제 생각에는 적당히는 잘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결국은 최상위권이 되고 이런 수능 수학의 어려운 킬러 문제를 푼다. 이럴 때는 개념 원리 없이 진행하는 소위 말하는 선행수학 학습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결국 시간이 지나거나 보면 손해란 걸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지금 바쁘셔서 아이 수학을 직접 봐주지 못하거나 학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과외를 한다고 했을 때는 꼭 중간중간마다 선생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아이한테 뭐 공식을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념을 반대로 물어서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면 아이의 수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한 에피소드로 일반고와 이제 과학고의 출신의 의대생들이 이렇게 중간 기말고사 이런 오픈북 이 상황이 벌어지면 약간 서로서로 이제 선호하는 게 틀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주로는 암기를 이용해서 그냥 개념을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푼 반면, 과학고 출신이라든지 이렇게 조금 개념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고 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북에 찾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응용을 해서 이제 문제라든지 그런 상황을 접근하는 방법을 많이 보였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고 응용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 한두 번 문제 풀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수학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접근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집에서 가르칠 때 또는 학원에서 가르친 것을 확인할 때라든지 꼭 문제에 어떤 점수가 맞냐 안 맞냐, 이 문제 뭐 풀었다 안 풀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단원에서
특정 이해해야 될 개념이 있을 때 그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제가 이제 의대 때 느꼈던 그 한계점은 무조건 어쨌든 개념을 이해한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고 이해를가 동반된 공부가 바탕이 되지 않고 암기 위주의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요. 또 상당 응용된 문제들이 나왔을 때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런 내용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